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제 식중독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기도 성남시 또 고양시에 이어서 파주의 이 김밥집에서도 식중독 환자가 20여 명 넘게 나왔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270여 명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한 30여 명 사고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파주에서도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 27명 정도의 굉장히 식중독 많네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번에도 예. 김밥집이라고 하는데 한 4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네. 6살 아이가 수액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예. 김밥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우리 책임이 드러나면 사죄하고 보상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김밥집의 집단 식중독 사고에서는 또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까지 났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식중독 사고가 나면 그 사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의 어떤 그 형사처벌 혹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지금 이제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이제 뭐 경찰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 음식점에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피해자가 뭐 23일 저녁에 이제 23일에 이제 뭐 배탈이 조금 나고 열이 조금 나서 네. 25일 새벽 0시 30분쯤에 이제 응급실에 갔대요. 그게 25일입니다. 25일 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날 25일 정오에 이제 갑자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네. 이제 병원까지 갔지만 이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사실 뭐 살모넬라 균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왜 피해자께서 사망하신지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한 고양시 김밥집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이 살모넬라 균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밥에서 식중독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거 뭐 습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문제가 있나 봐요. 사실 뭐 관리를 하고. 지금 뭐 국민들께서 가을 장마라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습한 어떤 그 비가 오는 이제 그렇죠. 입장이었고 네. 분당에서 일어났을 때도 결국 교차 위험이라는 과정이 이제 나왔는데요. 교차 위험이 어떤 건가 하면 쉽게 말해서 달걀 껍질 같은데 살모넬라 균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달걀 껍질을 깨는 과정에서 다른 뭐 도마라든가 다른 음식물과 접촉이 돼서 이 이제 살모넬라 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김밥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그 경우인데 좀 이런 어떤 일들이 재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게별로 이렇게 주의사항도 필요하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프랜차이즈 식중독 사건 이후 식약처가 현장 점검하고 또 간담회를 열면서 위생관리를 당부를 하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재발 방지책 이게 필요한데 왜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당연히 위생 관리 해야 되고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음식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정부가 매번 감시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보통 일제 점검을 하지만 일제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럴 수 알기가 있죠.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각 업소 입장에서도 보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 경각심이라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모넬라균이 달걀 껍질 만진 다음에 씻는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칙 예. 이런 것만 철저히 지켜도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위생 수칙도 중요하고 또 이용한 또 먹는 또 시민들도 좀 생각을 좀 더 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뭐 버터, 뭐 퍼미션 투 댄스, 뭐 가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기 위해서 차트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는데 아니 이게 또 어떤 일입니까? 예, 이제 방탄소년단이 장기간 1위를 했잖아요. 네.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깝게 2위하고 3위하고 이러한 다른 팝스타 경쟁자들의 팬들이 예. 방탄소년단의 1위는 부당하다. 오. 왜냐하면 예. 그 자기들이 믿는 스타들에 비해서 방탄소년단 노래가
스트리밍 점수하고 라디오 방송 횟수 점수가 낮다. 그런데 음원 다운 점수만 높아서 1위를 한 거 아니냐. 예. 음원 다운은 팬들이 똘똘 뭉쳐서 사준 거 아니냐. 불공정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순위 조작 논란에 이 팬들의 충성도가 높아서 우리가 표적이 된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팬의 팬덤이 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그룹이 4명이면 저는 그 그룹 이름을 5명으로 만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예. 너희 그룹 왜 4명인데 왜 5명이라고 하느냐. 우리 4명 플러스 우리의 팬들이 우리의 그룹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팬이라는 것은 그 팬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가수를 좋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예. 보면 또 하나의 어떤 그 음반에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이 결국 다운로드를 받고 스트리밍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는 대중성이 있고 다운받는 것은 그에 대한 로열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 저도 BTS 그 음원 삽니다. 저 스트리밍 안 하고 네.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예. 그걸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억울하고 불편하겠죠. 우리가 1등 못하니까 약간의 시샘인 것 같은데 조작은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그 암이라는 팬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문화 평론가 볼수 때 이 방송 횟수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음원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빌보드 차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문제제기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문제제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방송 횟수, 뭐 스트리밍이 음원 다운 각각의 산정 비율이 있거든요. 아. 그 비율을 어떻게 반영해서 1위를 최종적으로 뽑을 거냐. 예. 빌보드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렇겠죠. 그럼 그 산정 비율이 마음에 안 들면 빌보드 가서 항의를 해야지. 그렇겠네요. 그리고 진작부터 이런 항의를 했었어야지. 예. 저 시스템을 잘 만들자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방탄소년단 1위를 하자마자 방탄소년단 때 몰려가서 항의를 하느냐. 예. 이거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결국 방탄소년단에 대한 일종의 따돌림, 트집 잡기 이런 거기 때문에 저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수를 더 응원하는 분들의 시기와 질투다. 이렇게 일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진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빌보드 측에 항의해라. 그래야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동안 이 배우 한예슬, 개그맨 박수홍 씨들 비롯해서 여러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해온 이 김영호 씨가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중단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히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예. 김영호 씨가 방송을 한 거예요. 방송 그만둔다고 하면서 예. 거기서 한 이야기가 자신이 괴물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김영호 씨가 술 취해서 어떤 행태를 하는 게 인터넷에 폭로가 됐다고 하는데 아하.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부인한테 부끄럽다, 비참하다 예.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소송도 많이 걸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 예, 남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너무 많은 원한이 쌓인 것 같다. 아, 예. 그런 식의 얘기도 하면서 스스로 당당해질 때까지 예. 방송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김영호 씨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또 받기도 했는데 소송에도 많이 걸렸죠. 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물론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 다른데 네. 이게 거짓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판의 논점은 비판의 논점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배우와의 부적절한 관계, 예. 그다음에 한예슬, 박수홍 씨, 박유천 씨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척없는 이야기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사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